겉으로는 유지되고 있던 가족의 질서.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 앞에서 성재는 처음으로 등을 돌렸고 영란은 마침내 부모가 정해준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세계가 위험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파국으로 번져가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진석의 집 앞. 고성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던 그때 성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가릅니다. 어떻게 간 때문에 이제 와서 버린 아이를 다시 찾아요? 성재야, 내가 들어가서 다 설명할게. 그건 오해야. 지금 은호랑 둘이 할 말이 있으니 먼저 들어가 있을래? 그때 은호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사장님도 아셔야죠. 고성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변명을 시작했죠. 성재야,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야. 다 오해라고. 난 버리지 않았어. 잃어버린 거지. 하지만 은호 앞에서 그 변명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잃어버렸다면서 왜 사망신고를 했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시신도 없었는데 사망신고를 했잖아.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재는 기가 막혔습니다. 은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당신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가족 그리고 우진이 건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경고예요. 그 말을 끝으로 은호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성재는 그런 은호가 걱정돼 뒤따라 나섭니다. 은호 후배 늦었어요.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 혼자 갈게요.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을 살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방으로 온 성재. 고성희는 곧바로 성재의 방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성재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버지께는 말하면 안 돼. 성재는 차갑게 되묻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요? 성재야, 그래도 널 5살 때부터 키워왔어. 새엄마라도 엄마잖니. 그 말에 성재의 감정은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내 엄마였던 적이나 있었나요? 애초부터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간 때문에 찾는다는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은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재. 그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숨겼어. 아버지도 아셔야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성재를 막아야 한다는 것. 안 돼, 성재야. 집안 박살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얘기 좀 먼저 들어봐.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일단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래,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테고. 결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기가 찬 성재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밝혀야죠. 그러자 고성희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냅니다. 아버지가 알게 돼서 내가 아주 목이 날아가야 속이 시원하겠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텐데. 네 아버지가 놀라는 건 어떡할 거야? 나도 말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네 아버지 성격이 속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놀라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성재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성희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성재 역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빈과 헤어진 상황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이럴 때 수빈이가 옆에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재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 전이던 지혁과 마주치게 되죠. 퇴근한 거 아니었어? 왜 다시 돌아왔어? 지혁은 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묻습니다. 은호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잠시 망설이던 은호는 낮게 대답합니다. 나 방금 그 사람 만나고 왔어요. 이후 은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지혁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성재 새엄마였다는 거야? 그 순간 지혁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을 느낍니다. 선배 괜찮아요? 놀란 은호가 급히 다가가자 지혁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내가 좀 놀랐나 봐. 요즘 지혁은 수빈과 성재의 일로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수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재를 친구로서 지켜보는 것이 지혁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파렴치한 여자가 성재의 새엄마였다니. 지혁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성재였기에 이 사실은 지혁에게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재,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지혁은 자연스럽게 성재를 걱정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지혁의 모습을 보며 은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선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당장 병원에 가요. 아니야, 괜찮아졌어. 잠깐 놀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요. 그럼 집에 가서 얼른 쉬어요, 선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호. 지혁은 그런 그녀의 시선에 잠시나마 마음이 설렙니다. 그날 밤 은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괜한 말을 해서 지혁을 놀라게 한 건 아닐지, 그가 혹시 더 아프진 않을지 마음 한켠이 계속 쓰였죠. 다음 날 은호는 지혁을 보자마자 곧장 다가갑니다. 선배, 몸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은호의 거듭된 성화에 결국 병원에 온 지혁.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통증일 거라며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봐 괜찮다잖아.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말합니다. 그렇게 걱정됐어? 그제야 은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걱정됐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항상 곁에 있는 지혁의 존재는 은호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기쁨, 슬픔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은호는 그동안 그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호의 곁으로 지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은호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지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편 짐을 싸들고 작업실로 향한 영나.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때라고 생각했죠. 큰 캐리어를 들고 나타난 영나를 본 지환이 말을 건넵니다. 진짜 나왔네. 회장님 여기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영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 오빠. 난 실행에 옮길 거야. 여기 오신다 해도 별 수 없어. 내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달라진 영나의 태도에 지환은 잠시 놀라지만 이내 그녀가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영나야,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난 너를 경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밤 영나는 작업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지환은 혹시 모를 상황이 걱정돼 함께 남아있기로 하죠. 네가 소파에서 자. 내가 바닥에서 잘게.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리에 듭니다. 좁고 침대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영나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바깥 공기를 쐬며 경치를 바라봅니다. 오빠,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영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의 집.
전날 밤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고성이는 영란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죠. 아침이 되어도 영란은 보이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고성이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곧이어 박진석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당신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래도 집에 안 가도? 내가 이 녀석을 당장.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는 박진석 앞에서 고성이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작업실이 어디야? 당장 잡아와야겠어. 결국 작업실로 들이닥친 박진석.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칩니다. 너 이 녀석. 어디서 감히 가출을 해? 당장 따라와. 잠시 후 집으로 끌려온 영나.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엽니다. 아빠, 전 웹툰 작가가 하고 싶어요. 왜 제가 하고 싶다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재벌가의 시집갈 준비나 해야지. 박진석의 완강한 태도에 영란은 속이 터질 대로 터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누굴 위해서 사는 건데요? 아빠, 엄마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그리고 전 성인이에요. 내 인생 제가 책임지고 살겠다고요. 그 말에 분노한 박진석은 결국 영나의 뺨을 내리칩니다. 충격에 굳어버린 영나.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맞아야 하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부모 맞아요?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다시 손을 들려는 박진석의 팔을 영나는 단호하게 붙잡아 막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하고 들어오던 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영나야, 그만해. 방으로 올라가. 그녀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죠. 아니, 오빠, 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내가 만들어갈 거라고요. 이제부터 저 막지 마세요. 영나의 말을 들은 박진석은 결국 폭발하듯 고함을 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당신이 제 호적에서 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온 매무새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차분히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서는 영나. 그 뒤를 따라 나온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영나야, 어두워졌는데 혼자 어딜 가려고? 작업실로 갈 거야. 거기서 지내면서 내 꿈 펼칠 거야. 오빠가 데려다 줄게. 성재의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동안 영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내가 모르는 일이 참 많았네. 영나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웹툰 작가야? 난 진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빠는 절대 안 된대. 천한 직업이라면서. 오빠도 알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절대 못해. 응, 알지. 잠시 생각에 잠긴 성재는 말을 이어가죠. 영나야, 너가 나보다 낫다. 그 용기 정말 칭찬해. 뜻밖의 말에 영나는 잠시 멈칫합니다. 오빠는 아빠 회사 물려받는 걸 선택했잖아. 그건 선택권 자체가 없었던 거였지. 어느새 작업실에 도착한 두 사람. 성재는 안을 한번 보고 가겠다고 하죠. 오빠, 여기가 내 작업실이야. 아내는 영나를 걱정하며 기다리던 지환이 있었습니다. 성재 형. 여긴 어쩐 일이야? 성재를 본 지환은 놀란 얼굴로 영나와 성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성재는 지환에게 말을 건네죠. 영나, 회장님이랑 한판하고 집 나왔어. 당분간 영나 잘 부탁한다, 지환아. 나도 틈틈이 들여다볼게. 지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죠. 이후 인사를 하고 나온 성재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들이 겹쳐져 그 역시 마음이 무거웠죠. 문득 어젯밤 은호와 제대로 말도 못 나눈 채 헤어졌던 게 떠오릅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은호 후배,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곧 답장이 옵니다. 네, 저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봬요. 잠시 후 은호의 사무실에 도착한 성재.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부사장님의 새엄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요, 그 사람.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말합니다. 지혁이는 제 어린 시절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늬만 엄마였죠. 단 한순간도 제 엄마였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분히 성재의 말을 듣던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 것 같아요. 그 사악한 기운. 부사장님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겠어요. 우진이도 마찬가지고요. 은호의 말에 성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가 봐왔던 고성이는 늘 자신의 친아들인 우진에게는 살갑게 대했기 때문이었죠. 우진이가요? 우진이는 그래도 친엄마라서 사랑받고 자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획된 연기와 집착이에요. 그 사람은 우진이를 자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둘 다 버렸었고 그 다음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우진이만 다시 찾고 나는 또다시 버렸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은호는 이어서 조용히 덧붙입니다. 우진이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가스라이팅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거예요. 우진이가 사라진 걸 알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뒤쫓아갔던 거예요. 성재는 은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그래서 간 이식도 비밀로 한 거였구나. 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그리고 적합한 간이 없으니 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거였고. 교활한 고성희의 만행을 생각하니 성재는 소름과 함께 분노가 올라왔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부산에 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식해준 값이라며 10억을 줬거든요. 그 돈은 우진이가 독립하는 데 쓰게 하려고요. 그렇군요. 은호 후배 그런데. 성재는 잠시 말을 멈칫하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엽니다. 내 동생이었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은호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부사장님,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우리 사이는 이렇게 좋은 선배, 후배 관계예요. 변한 건 없어요. 부사장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생모일 뿐 제 엄마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연결 짓고 싶지 않아요. 우진이는 제 쌍둥이이기 전에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진이니까 이식했던 거고요. 성재는 은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어요, 은호 후배. 난 그 사람이 새엄마라서 우리 사이에 혹시라도 금이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성재는 진심을 담아 덧붙입니다. 나한테도 은호 후배는 동생이든 아니든 소중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동생으로 하고 싶어지면 말해줘요. 언제든 환영이니까. 그 말에 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재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진이와 영나의 상황은 마치 오래 골마있던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그동안 동생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문득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용기를 낸 동생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진이도 영나도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거지? 그동안 자식들 모두가 부모 밑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도 말이죠. 수빈과의 이별을 겪으며 성재는 독립에 대해서도 이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도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하며 살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찾을 거야. 그 시각 박진석은 영나와의 일로 한바탕 격앙된 뒤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챙긴 뒤 거실로 나와 이를 악물며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나를 피 말려 죽일 작정인가 봐.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우진이 일 터지더니 이제 영나까지 뒤따라서 이러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고성희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진의 일만큼은 절대 박진석에게 들켜선 안 되는 상황. 고성희는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일을 갈 뿐이었죠. 다음 날 성재는 결국 실행에 옮깁니다. 이미 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라 그는 완전히 독립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회장실로 올라간 성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젠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너까지 왜 그래?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에요. 집에서 같이 안 살겠다는 게 회사에서도 나가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 성재는 이미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답합니다. 네, 회사 문제는 정리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투자회사 쪽에 더 흥미가 있고 또 그쪽이 제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성재는 고성희와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더 자극했다간 박진석의 건강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강경한 성재의 태도에 박진석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성재가 회장실을 나간 뒤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성재가 나가면 슈즈호를 이끌 사람이 없잖아. 자리로 돌아온 성재는 곧바로 우진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재 형? 우진아, 나 다 알게 됐어. 지은호랑 쌍둥이라면서. 형이 은호를 알아? 은호가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인연이었어. 잠시 침묵 후 성재는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우진아, 몸은 괜찮아? 한번 보고 싶다. 지금 어디 있어? 다음 날 성재는 우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부산 바닷가 앞 작은 카페를 차린 우진. 바다를 보며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진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형으로서 아무 도움도 못 된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우진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나 은호한테 간 이식 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은호가 나한테 제대로 살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기회 꼭 잡으려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래, 정말 잘 생각했다. 그리고 성재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잇습니다. 나도 독립했어. 놀란 눈으로 성재를 보는 우진. 늦은 독립이지. 그동안 난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어. 회사도 나올 생각이야. 독립해서 투자회사 쪽에 전념하려고. 그럼 슈즈홀은 누가 이끌어가? 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히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 그리고 성재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면 돼. 서로 자리 잡히면 그때 또 축하해 주기다. 그리고 우진아, 앞으로는 형 노릇 좀 하게 해줘. 그 말에 우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한편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무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성재 그놈,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고성희.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되묻죠. 성재가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낮에 와서 그러더라고.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회사에서도 나갈 거냐고 물었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더군. 어머나. 고성희는 놀란 척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럼 슈즈홀은 누가 물려받아요? 성재 말고는 없잖아요. 우진이는 아직 유학 중이고. 박진석은 당연히 성재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더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차선책으로 떠오른 우진. 우진이 유학 끝마치고 바로 회사로 들어오게 해야겠어. 그 말에 고성희는 속으로 환호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진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다시 옥죄어 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이 잠든 틈을 타 고성희는 거실로 나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드디어 박진석이 우진이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진이는 없고 영날을 막자니 우진이 일이 들통날 게 뻔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이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옵니다. 늦었구나. 독립한다면서. 아버지께 얘기 들었어. 왜요? 좋으신가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회사도 나간다면서. 왜 복을 발로 차? 성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복이 아니라 독이면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성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도 우진이도 영나도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성재야, 너 우진이 만났니? 네가 숨긴 거야? 맘대로 생각하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진이, 영나 그리고 지은호 어디서 뭘 하든 신경 꺼야 할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 자신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닫고 지내세요. 박살나기 싫으면. 그 말을 끝으로 성재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갑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는 성재. 그는 고성희의 악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자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성재는 생각했죠. 반면 우진의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박진석 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성희. 한때는 모든 사람을 조종하던 그녀가 이제는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과 계산은 결국 그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고성희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들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고성희.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닌 삶을 택하고 우진은 마침내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났으며 영나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고성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고성희의 파국만이 남았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